안녕하세요. 저는 김요셉. 신동환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 뭐죠?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6년 4월에 공개된 성난 사람들 시즌2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한번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고 시즌1이 2023년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좀 되게 장기간 1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성진이라는 감독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 또 3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형식인 게 시즌이 이제 진행되면 같은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이거는 주제만 약간 유사하고 캐릭터랑 뭐 이야기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온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을 절반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리뷰하기로 하고 시즌 1부터 다시 봐야 되나 했는데 아니다. 새로운 이야기라 해서 시즌 2만 봤다. 이번에 시즌 2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즌 1하고 시즌 2하고 다 약간 평가가 좀 다르기도 하고 취향 때문에 그냥 시즌 2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시즌 1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갈리고 있는 그런 그 성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보통 그 이야기의 코어는 캐릭터가 되게 마련인데 맞아요. 이거의 코어는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진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개인의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구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캐릭터 물론 중요하고 어떤 문화적 환경이나 그거 이제 어떻게 작품에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사건 배열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그런 거라면 저는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이 작품이요? 이 작품의 그냥 스토리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물을 쏟아버린 것처럼 그냥 무작위로 배열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썼을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이야기가 엄청 작은 우연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썼다면 좀 많이 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즌 1보다 이제 시즌 2에서는 훨씬 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6명이 뭐 부부거나 커플이거나 이렇게 또 나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뭐 문제가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8화의 에피소드 동안 완전 서로 얽힌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시즌2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다. 말 안 된다. 비교를 하자면 브레이킹 배드 시즌 1, 2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요? 진짜요? 브레이킹 배드다? 그 정도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시즌 1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시즌 1을 이제 3년 전에 보고 시즌 2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저는 시즌 2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약간 좀 갈리긴 좀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메인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성난 사람들의 그 이제 메인 컨셉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즌 1, 2가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캐릭터들이 성난 원인이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이 메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난 사람들이 있고 이 화난 사람들이 맞붙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가지고 애초에 넷플릭스에 기획을 할 때부터 화난 고등학생들, 뭐 화난 테니스 선수들, 화난 커플 뭐 이런 식으로 주제만 딱 정해놓고 뭐 이야기는 엄청 많이 좀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기획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캐릭터들이 화난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밝혀내는 컨셉이 메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분노가. 뭐 주인공인 조씨, 총지배인 이 사람은 약간 안정, 관계의 안정을 좀 욕망하는 것 같고 그의 부인인 린지는 애정 결핍이 있어서 있죠. 그거를 좀 욕망하고 뭐 오스틴은
인정 욕구를 좀 원망하고 네. 애슐리는 돈을 욕망합니다. 네. 원망한데 자꾸 네. 욕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분노의 원인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일단 다 개인적인 뭔가 결핍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나중에 가면 욕망들이 왜 생겼냐, 결핍이 왜 생겼냐. 그래서 작품 속에서 보면 그 조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하러 와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관계가 지금 부부 커플이 지금 파탄 나 있고 일상이란 건 없고 살만 보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 그냥 사회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면서 흥미롭게 봤던 지점들이 분노를 발화시키는 첫 대사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예를 들면 커플이 약혼남과 약혼녀가 처음 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 처음이 오스틴이 그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후기 자본주의는 이런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생뚱맞아요. 좀 이상해요. 그런 부분들, 되게 이상한 시작 지점들이 뭐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약간 더 확 끌어당기는 게 맞아요. 좀 기묘한데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하죠. 약간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게 좀 저도 보면서 약간 특이했던 게 시즌 1에서는 캐릭터들이 뭔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분노가 되게 응축돼 있고 근데 이걸 어디에 풀 데가 없어요. 얘네들이 어디 말할 곳도 없고 그러다가 차로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면서 이게 분노를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시즌 2에서는 그냥 냅다 막 부부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오히려 더 뭔가 격정적이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또 이제 시즌 1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제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각계각층을 다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비판하지만 좀 특히 도드라지는 거는 Z세대에 대한 비판이 제일 좀 잘 보였던 것 같고 이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기성세대들도 좀 비판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 보면 이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MZ 세대라고 안 한대요. 그냥 Z세대, 젠지. 밀레니엄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Z세대, 젠지 세대에 이제 애슐리 오스틴이 있고 그 밀레니얼 세대에 조시랑 린지가 있고 최상류층에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한 그 박 회장이랑 그 김 박사가 이렇게 이 관계, 이 사이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말에서는 이 오스틴하고 애슐리가 이 위치로 가요. 린지와 조시의 위치로 가게 되거든요. 시스템에서 이 사이클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순환되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욕망 때문에 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본주의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결국 순환 아닌가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놀랐던 게 그 구조예요. 이야기의 구조. 서로의 다 사건들이 다 얽혀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애슐리가 조시의 집으로 갔는데 지갑을 전달해주러 갔는데 뭔가 폭행하는 듯한 장면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가지고 조시를 협박합니다. 자기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하죠. 조시가 이제 오케이 알겠어 하고 채용을 해요. 근데 채용을 했더니 얘가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클럽에 있는 돈을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빼돌리는데 그걸 이제 박 회장이 알아요. 근데 박 회장이 또 보니까 자기 남편의 실수를 이 조씨가 빼돌리는 돈으로 또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렇게 해요. 뭔가 이러면서 이제 다 세대가 다 얽혀 있고 이러면서 이제 구조가 진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을 시키는구나.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진짜 자본주의도 그거잖아요.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게 보면 자본주의인데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극 안에서 그거를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좀 기생충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한 명 들어왔더니 또 기회가 또 생겨가지고 또 한 명 또 들어보내고 또 한 명 들어보내고 뭔가 근데 결국에 또 밑에 또 지하실에 또 다른 집단이 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기생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이 컨트리 클럽이 네. 그 집이었던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저는 그 구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썼다면 네. 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채우는 이 한 명 한 명을 오히려 더 딥하게 조명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 구조에 대해서 더 좀 견고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 한 명 한 명 좀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약혼녀 역할을 했던 애슐리 밀러 네. 연기가 잘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약간 멍청한 중졸 약혼녀의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약간 똑똑하진 않은데 이게 사회생활에 적응해 보려고 되게 애쓰는 모습,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웃겼고, 그러면서 이제 조씨의 약점을 잡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뒤흔들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넌지시 한번 이렇게 뚝 던져보고 이거 되겠는데 하면 또 이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 되게 약삭 빠르게. 네, 맞아요. 웃겼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약간 보면서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사람은 그 박 회장의 비서 유니스킨 유니스가 저는 취향이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취향이었습니다. 아이야. 네, 똑 부러지고. 장서연 배우님이시죠? 네, 맞아요. 영국 발음을 또 쓰시는데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후반부 가서 약간 그 캐릭터가 좀 약간 힘을 잃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초반에 굉장히 뭔가 그 오스틴하고 애슐리하고 유니스하고 그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뭔가 그것도 약간 좀 기묘해요. 그것도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다. 유니스의 욕망은 뭐였을까요? 유니스의 욕망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말에서 유니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전 유니스가 그때부터 저도 처음에 와 굉장히 그 매력 있는 포지션이다 생각했는데 오스틴과 그 썸씽이 생긴 뒤부터 매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뭔가 그 뒤로 오히려 그 오스틴을 띄워주기 위해 약간 그 유니스가 캐릭터를 약간 뺏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유니스와 그 오스틴의 그 물리치료 장면, 그 장면 굉장히 묘했어요. 약간. 저는 딱 시선이 거기로밖에 집중이 안 됐어. 계속 간다고? 잠깐만. 계속 간다고? 이러다 다 깼는데? 근데 아득히 닿았는데, 어잉? 주연 배우들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했던 그 시즌 1에서도 물론 캐스팅이 대단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탑급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역시 시즌 1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탑급 배우들도 섭외를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뭐 저는 정말 너무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근데 플롯이 강해서 그런가 캐릭터가 막 유해진 보면 와 유해진 근데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죠. 뭔가 차력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없긴 하죠.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감독님이 한국계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 시즌 1과 2에서 한국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에서는 어땠죠? 1에서는 약간 주인공들이 약간 이민 2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 사회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더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한국계 그 이민자, 일본계 이민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들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까지 이제 이게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더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져요. 근데 한국을 사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직접적인 비판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박 회장, 이 빌런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벌 비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면서 더 약간 날카로워진 느낌이 더 있긴 합니다. 원에서는 뭔가 네. 선입견과 싸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 한국에 대해서 다뤘다기보다는 네. 동양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선입견들을 이민자한테 입혀서 보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이렇게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우다 보니 거기서 오는 분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점들이 있었다면 2에서는 선입견이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 문화라든지 화장품 같은 거. 근데 외국인들은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화장품들 이거 다 사실 구라고 마케팅이고 성형도 사실 이거 좀 뭐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형이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피부 미용 같은 것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좋은 인식들이 있다는 그런 지점들도 많이 비판하는 거 보면 확실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한국의 관심을 이용하려고 약간 마케팅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좀 최근에 유튜브를 좀 한국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 말고 외국인들이 만든 한국 이 문화 상황에 대한 그 영상들을 봤는데 재벌이라는 말을 체벌 해가지고 CHAEBOL 해가지고 체벌 해가지고 한국의 그 재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자본주의의 디스토피아로 만들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벌이라는 아예 그 명사를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야.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또 관심 있는 거는 이 성형 문화, 이 끝도 없이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연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계속 막 이상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리즈에서 우리나라를 다뤘는데 이 재벌을 하고 이 성형을 가져온다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약간 했을 때 되게 너무 직접적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짜 맞는 게 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강남에 그런 성형외과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카페만 가더라도 이렇게 칭칭 그 분들이 감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절반이세요. 그리고 보면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 법하겠구나. 그리고 막 외국인들 한국인이다 하면 먼저 꺼내는 얘기가 나도 한국 가서 시술 받고 싶다 그런 얘기 먼저 꺼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성형 문화 비판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에서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재벌 비판하거나 성형 문화를 좀 비판하면 약간 좀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를 모르겠어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유효했는데 지금 와서 재벌 비판하면 뭐야? 약간 언제적 재벌 비판이야. 언제적 이야기야? 지금 너무 좋은데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외 시리즈에 가져가서 미국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한국어 이렇게 표현한다? 특이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싫어할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한국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또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비판하던 것들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고 이제 외국은 저기 비판하나 보다 하고 가져와가지고 한번 돌고 지금은 근데 좀 어떻게 또 바뀐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비판 지점들이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너무 그런 재벌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 그 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기존 싸움 방식대로 편협하게 해서 활용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국내 시류와는 약간 맞지 않는. 약간 맞지 않는. 그래서 뭔가 되게 단순하게 활용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확실히 재벌 이제 2세에서 3세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재벌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돈 많이 벌고 그 국민들 피 빨아먹고 나쁜 놈들이 이랬다면 이제는 저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가 다 먹고 산다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을 오히려 좀 응원하는 시각도
과반수 이상 올랐죠. 생긴 것 네,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성형 문화도 예전에는 주변에 성형한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성형 왜 함? 얼굴에 칼을 왜 대?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한 사람들이 더 소수다 보니까 그들이 좀 더 많이 늙어 보이면 미용 토크를 시작하는 거죠. 너 여기 좀 올려야겠는데? 좀 보톡스 좀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너 좀 괜찮아지겠네 하면 이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맞아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다. 맞아요. 최근에 코 보톡스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 보톡스요? 네. 콧구멍이 크니까 이제 코를 보톡스를 맞아서 이거를 이제 근육을 좁히는. 없애면 좁혀진다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왜 보톡스를 맞으셨죠? 지금 드는 생각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즌 1에서는 그 선입견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은근하게 약간 우리를 차별하는 것들 되게 뭔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아시아인 꺼져 이런 거 말고 되게 은근하게 약간 거리를 두거나 은근하게 약간 그 문화를 뭐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다뤘는데 시즌 2에서는 그냥 약간 오히려 약간 되게 적대적으로 약간 이 자본주의 끝판왕 한국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다룬 느낌이 있다. 그리고 또 그 한국 문화 그러니까 그 울세란가요?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이 마스크 뭐 끼고 레이저 마스크인가 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비주얼을 먼저 생각하고 저걸 찍었을까 아니면 저걸 찍는다 해서 그거를 더 강조시키는 비주얼을 만든 걸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할 때보다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장면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지만 좀 강렬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뭔가 많이 봐온 장면들이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기괴할 것 같아요. 뭐 불 꺼진 방에서 그 악당처럼 기괴한 빨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스틴 캐릭터 설정이 한국계라는 설정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엄마한테 약간 맞으면서 우리 보통 우리 지금 세대가 그런 것처럼 맞으면서 자라왔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엔 이 오스틴이 유니스한테 끌립니다. 한국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끌리게 되는데 잠깐만 후기 뭐 유전 맞아요. 뭐 유전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유니스한테 끌린 게 맞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또 이 오스틴이 뭔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한국에 자기 고향에 엄청나게 끌리게 되는데 자본주의의 순환 과정에서 또 어떤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난 사람들 2 비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그 한국인들의 비판 지점이 너무 과거 코드에 맞춰져 있다. 또 뭐 문화 활용 이런 거를 좀 그냥 떠나서 이제 이 스토리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마지막 화의 좀 개연성, 이 마지막 화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에서 좀 스포를 하자면 이 모든 인물들이 다 서울로 오게 돼요.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한바탕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의 이제 갑자기 기존 스탠스에서 갑자기 전환되는 캐릭터들이 몇 명 있고 좀 그런 것 그 개연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쭉 봤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한국인 배우들이 나올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그 말도 엄청 많아요. 뭔가 한국적인 요소가 나오면 굉장히 좀 이상하다. 심지어 한국 배우들이 대사를 치는 것도 이상했어요. 진짜요? 그 뭔가 가짜 대본을 읽는 느낌? 다들 진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한국어로 가짜 대본을 그러니까 악센트나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인 배우들이니까 그랬는데 공기가 안 맞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어떠셨나요? 그 송강호 박 회장과 김 박사의 그 대화 장면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이상함을 좀 느끼셨나요? 많이 느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요? 그 막 골프 장면도 네네네. 옆에서 계속 뭐라 그래? 비서가 자꾸 그 남자 비서 만약을 가정한다면 그것도 분명 웃긴 장면인데 좀 애매했어요. 무슨
한국어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좀 맞아요. 좀 이상했어요. 약간 그 부산 사람 아닌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는 것처럼 네. 이거 한국어인데 네. 분명히 좀 부산 사투리인데 네. 이상하다 하는 네. 그런 느낌이 계속 네. 있었습니다. 그 한국 분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되게 지금 재벌 활용 뭐 이런 거 싫어 가니까 한국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확실히 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참고 보면 봐진다. 네, 맞아요. 근데 참고 안 봐지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은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오스틴하고 애슐리가 조시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동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오스틴이 후기 자본주의란 이런 거지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너무 세게 드러난다. 시즌 1에서는 되게 캐릭터들이 꾹꾹 누르다가 이게 이제 터지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좀 약간 크게 와닿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너무 직접적이라서 저는 네. 유머라고 느꼈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너무 적당히 직접적이어야지 네. 진짜 그냥 메시지를 그 읽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머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어책 읽듯이. 네. 그래서 지금 로튼 토마토 보면 엄청 갈려요. 평론가들은 90%, 그 일반 관객들은 60%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엄청 갈리는 상황이고 뭐 이런 지점들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비판받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은 이런 지점들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의도를 알아야 네네. 그 웃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 해야 되지? 시시각각 그 대본 보면 시시각각 그 유머를 넣어놓잖아요. 네네네. 나 이렇게 웃겼어. 나 이거 유머인데. 나 이거 유머인데. 네. 근데 그게 유머라고 인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계속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 유머를 그 아재 개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네. 피식 이러면서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아재 개그도 아재 개그에 눈이 떠야 아재 개그가 그쵸.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진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진 감독은 이 성난 사람들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뉴욕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온 케이스에서 미국에서 거의 다 자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난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이분이 경영대학교를 다니다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재미없겠다 싶어서 다 때려치고 뉴욕에 와서 작가를 이제 막 하셨대요. 그때 했던 게 막 시트콤으로 이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보조 작가로 일하게 된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아시아 쿼터처럼 다양성 뭐라고 해야지, 약간 아시아인 한 명 뽑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뽑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에서 은근한 무시와 은근한 차별들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돈도 없고 이러니까 좀 우울감에 빠지면서 뭔가 자살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십니다. 근데 입원하게 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회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자살까지 몰고 가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난 사람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인 차별, 자살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네, 돈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이분의 삶에 녹아져 있는 거죠. 성난 사람들의 뭔가 관상적으로 봤을 때도 네. 분노가 느껴져요. 네네. 무섭습니다. 네, 어떤 분은 약간 되게 차가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인터뷰 영상 봤는데 되게 뭔가 탈한 표정.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을 상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직원이에요. 네. 마트. 네.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 머리도 하나 더 찍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챈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동아님이었으면 네. 이거 하나 더 네. 찍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네. 무서운 맞아요. 느낌. 네, 약간 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아시아인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이름도 영어 이름을 쓰세요. 소니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그래서 소니리 이렇게 불리시다가 이분이 2019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을 얘기할 때 오히려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는구나. 손흥민 때문은 아니고요. 겹치니까. 네. 소니리.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예 이성진이라는 이름으로 크레딧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네. 한국인 이름으로 했을 때 더 멋져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이성진, 네. 리성진 이러면 뭔가 간지, 써니리 하면 뭔가 가벼워진 느낌. 네. 크레딧에 약간 다 외국인 이름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이성진 있으면 약간 좀 간지나긴 하죠. 실제로 이번에 약간 트래비스 스캇 같은 풍의 노래가 왕 나오면서 오프닝 크레딧 바이 이성진 딱 박혀 있으니까 멋있군. 멋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제작사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A24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 A24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비프도 A24하고 넷플릭스가 이제 함께 작업해서 만든 첫 번째 시리즈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A24 보면 딱 봐도 미국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찍으니까 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약간 날씨나 이런 톤도 한몫을 마지막 화에서 저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나와요. 멋있잖아요. 네, 되게 멋있는데 그걸 약간 미국 드라마에서 약간 보니까 되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A24풍으로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묘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가운데가 뚫려 거기 공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원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도 되게 웃깁니다. 네.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얘네들이 또 이상한 소리다 반박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거든요. 네. 또 송곳처럼 찔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